솔직히 진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그래도 1000까지도 해후천이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뷰티 토크쇼 디뷰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린. 미용의사 이종진. 자, 오늘 처음 보는 얼굴 있죠? 저랑은 되게 오래된 인연이고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실장님까지 저희 회사 클리닉 본부의 제 1장 본부장님을 맡고 있는 송나연님입니다. 사무순이라고.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클리닉 사업부에서 총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송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연님을 네.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있지. 오늘은 제가 일하는 피부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과 하면은 SNL에서 이수진님의 맞아. 연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최고 이게 최고. 또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네. 느낌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솔직히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잘하셔서 저도 놀랄 정도로 물론 거기에 개그도 살짝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진짜 실제로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면서 약간 옛날 생각도 나기도 했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러면 일장이었을 때 이수진님처럼 매출이 이게 뭐야? 멘트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피부과에서 하지는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원우님도 이제 원장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능구렁이 같이 진짜. 또 이렇게 막 하는데 솔직히 내가 보다가 몇 번 긁힌 적 있다. 어떤 부분에서 긁혔어요? 사실 그런 멘트들이나 약간 능글맞은데 약간 과장돼 있지 당연히. 근데 긁히는 거야. 나도 저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SNL 시리즈에서 보면은 무전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무슨 돌려 있어. 뒷담화다 많아요. 걸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물론 제가 아니라 들렸어요. 어. 네, 우리 나연이는 착해서 욕 같은 거 못 한다고. 맞아요. 운전할 저 때 빼고. 욕을 진짜 안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은 이수진님의 급이 진짜 높아 보이잖아요. 재밌지. 맞아요. 매출이 이게 뭐야? 스마일 막 약간 요런 게 있는데 네.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조직이 조금 어떻게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짜 딱 완전 조직이 나눠져 있거든. 제일 위엔 대표원장님이 있지. 그래서 총괄시장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밑에 이제 실장님들. 그 밑에 간호팀, 피부팀, 코디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아래 팀원들이 있는데 병원 사이즈에 따라서 부팀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부총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경영이사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직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내가 있었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팀, 간호팀, 코디 데스크팀, 상담팀, 그다음에 이제 원장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상담팀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조금 더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팀이기도 하고 파워가 있지. 맞아. 근데 어쨌든 일장이었잖아요. 지금 일장이고 총괄 실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난 너무 궁금하고. 솔직히 저는 대표원장님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표원장님들은 시술만 하시지 그치. 직원들 관리 안 하시거든요. 그치. 총괄실장님이 직원들 관리, 경영까지 다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총괄실장님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위치다. 그래서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표원장님이 그 모든 걸 하기에는 대표원장님이 바빠. 시술하기에도 바쁜데. 그 직원 관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총괄시장님이고 총괄시장님이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괄시장님이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존재인 거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야 이게 실장으로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솔직히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빨리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빨리 된 편이기는 해요. 3년 정도? 진짜 맞아요.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10년을 해도 실장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담 실장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 솔직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고객님들이 제일 처음 보는 첫인상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고객님한테 신뢰도를 주려면 스스로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막 엄청 안 좋은데 고객님한테는 피부 이거 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본인도 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추천해 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실장님들이나 코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노력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기는 해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관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투, 어조, 그다음에 워딩 모든 게 다 사실 중요한 위치예요. 나도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피부과만 가면은 너무 자동적으로 긁게 되는 거예요. 조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상담 실장으로서의 팁. 솔직히 없긴 해요. 고객님한테 필요한 시술을 이제 권장을 드리더라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객님은 되게 조금 저가 시술을 원하셨는데 그걸로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가 시술을 맞아, 추천할 맞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은 딱히 없습니다. 피부과 코디네이터 분들이 진짜 실장님의 자리를 꿈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쵸? 그쵸 이거죠. 이제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오, 저요? 와,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이거 밝혀도 되나요? 저희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압박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아마 저는 그렇게 많이 벌었던 측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살짝씩 들었을 때는 한 달에 그래도 1,00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로지 인센으로 해서 플러스. 세후 폐후천이요? 진짜 상담 실장님마다 자기의 퍼포먼스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실적에 따라서 받아가는 진짜 말 그대로 세일즈, 영업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세후 1,000을 받는 분이 있다, 그럼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장으로서 일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괄로도 조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술만큼은 추천한다. 저는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 딱 3개거든요. 진짜 제일 추천하는 건데 지금도 추천을 하고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DM. 아, 많이 기본템이지. 들어보셨죠? 저 맞아요. 이거 항상 5회 이상으로 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2분 정도로 해서 관리를 많이 받고는 있는데 24분, 30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관리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받으면 확실히 얼굴 톤이 조금 더 맑아지는 느낌도 있고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하다 이러면 진정되는 느낌도 있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게 없으니까 가장 추천하는 관리 중 하나기는 해요. 두 번째 시술. 두 번째는 흔히들 다 알고 계시는 슈링크예요. 슈링크. 네. 저는 슈링크가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한 번은 반 하고 거울 봤거든요. 확실히 정리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링크는 진짜 얼굴에 살 없으신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제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슈링크를 추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추천하는 편인가요? 이중턱 쪽으로는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디스한 게 아니라 직업병. 우리의 직업병이에요. 우리의 직업병. 네네. 이중턱이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약간 살짝 탄력이 조금 떨어지시다 보니까 리프팅 쪽으로 해서 울세라 받으시는 것처럼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니까 가볍게 받아보실 수는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리쥬란. 리쥬란. 네. 제일 아픈 시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진짜 아파. 저 약간- 생으로 한번 맞아봤는데. 아, 맞죠? 울었지. 이건 안 울면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확실히 하고 나면은 미세한 잔주름들도 되게 개선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뭔가 타이트닝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관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너 되게 이뻐졌다 얼굴에 뭐 했어? 라고 알 수 있을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잖아요. 나이대별로 추천하는 시술 한 가지씩만 좋다. 음. 좋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 초반은 애초에 아직 젖살 같은 것도 덜 빠졌을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중후반쯤의 관리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보톡스? 20살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탄력이나 주름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같은 게 깊어지기 전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맞으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미리 예방 차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 계열 쪽.
쪽을 추천한다. 30대는 탄력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리프팅 쪽. 음. 왜냐면은 고객님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고주파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초음파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리프팅 전체적으로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맞는 시술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40대 이상으로 볼 때는 어떨 게? 솔직히 40대 이상 고객님들은 리프팅은 당연히 어느 정도 베이스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색소가 조금씩 눈에 띄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주근깨나 기미 아니면 점 같은 게 완전히 잡티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토닝, 레이저. 얼굴도 조금 더 환해지기도 하고 잡티도 조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나연님이 문제를 조금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퀴즈들을 풀어볼까요? 좋아요. 긴장돼. 렛츠고. OX 퀴즈인데요. 이제 원장님은 정답을 아실 것 같아서 기린님만 정답 맞추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로는 치과 신경치료 받고 시술을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면은 X. 안 된다. 왜요? 저는 울세라를 생으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찡 울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X 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은 시술을 받기 전에 이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오면은 어느 정도 여기가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부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크라이오나 이런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히 부어 있는데 저 옆볼 필러 하고 싶어요 하면은 큰일 나죠. 옆볼이 어떻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시술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똑똑해.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두 번째, 시술 후 화장을 바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시술이든. 바로라고 하면 바로 직후겠죠? 시술이 끝나자마자. 시술 끝나고 나서. X입니다. 필러를 맞거나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빵꾸를 뚫잖아요. 네. 또 이제 화장품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직후는 안 된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화장하세요 정도는 괜찮지만 직후는 안 된다. 정답은 O이긴 합니다. 전혀 상관없기는 해요. 특히 방금 전에 필러랑 실리프팅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바늘이 조금 굵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재생 테이프를 붙여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화장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기는 해요. 물론 저희가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데서는 예방 차원으로 해서 조금 한 몇 시간 뒤에 하세요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전혀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군.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극한 고객의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 그럼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게요. 원장님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전 직원인가? 전 직원? 전에 직원이었는데. 이게 흔히 겪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되게 엄청 유명한 피부과인데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연예인 A, B가 다니는 그건 진짜 드물긴 하겠다. 거기 혹시 누구 다녀요?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안 갈래요. 기싸움이네, 요런 기싸움이네. 솔직히 두 분 다 정답은 아닌데 약간 유사하기는 했어요. 알려주세요. 빨리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뭔데? 연예인 고객님이시거든요. 하필이면 그 고객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시술이 브라질리언 제모. 남자 고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전에 있던 병원 연달아 2개의 병원에서 다 겪었거든요. 전화를 다 제가 받았어요. 제가 운이 안 좋은 건지 남자로서 전화를 죄송합니다. 받았는데 남자 고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일반 고객님처럼 거기 브라질리언 제모 남자도 하죠. 그래서 네 고객님 하고 있어요. 몇 회 얼마예요? 그래서 몇 회 얼마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일반적인 질문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거기 여자 원장님이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뭐 다른 거 여쭤보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여자 원장님도 계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모 여자 원장님이 해주시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아니요, 저희는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 원장님이 시술이 들어가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객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들렸어요. 자신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고객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러고 여쭤봤더니 아니 여자 원장님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약간 떼쓰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남자 고객님 무조건 남자 원장님을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자 원장님 원하시면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여자 원장님이 더 꼼꼼하다고 하던데. 내가 꼼꼼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저희 남자 원장님들도 엄청 꼼꼼하게 하셔서 지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으셨거든요. 또 딴 데 전화하시겠구나.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 저 이런 고객님 전화 받았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했더니 제가 받았던 전화 고객님이더라고요. 또 전화를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또 맞아요. 다른 분은 또 혹시라도. 된다고 할까봐 또 전화를 해주신 거죠. 실패한 거야. 계속 여기저기 여러 번 맞아요. 참 희한하네. 무조건 여자 원장님한테 나의 소중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욕망이 있나? 어후. 자신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난 자신 있는데. 나 잘할 자신 있어. 나 꼼꼼하게 잘해. 아무튼 굉장히 지저분한 에피소드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피부과 방문 전에 네.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과한 시술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쵸. 왜냐면 시술은 딱 본인한테 어울리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받으시려고 하면은 진짜 너무 과해지거든요. 절대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시술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화가 된다. 경찰도 부를 수 있어요. 경찰도 부른다. 경찰 많이 와요. 피부과에 경찰 많이 와요. 맞아요. 피부과 경찰이 왜? 그 난동 부리고 이제 영업 방해로 맞아요. 좀 해결해야 되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요. 자, 이렇게 또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띠부씨를 띠부씨를 넣어주는 순간이에요. 뭐야, 나 네. 뺏겼네? 오늘 띠부씨는 피부과 주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부과 띠부씨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워 넣어주세요. 특별한 출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좋은 컨텐츠와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 조태꿀. 아유 어려워. 조태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